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오늘은 교재의 29페이지요. 29페이지 손바닥장이요. 학습 목표가 368번째네요. 네. 그동안에 제가 판서한 걸 봐서 알다시피요. 글자를 엉망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 어려서 서당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붓글씨로 한자를 쓰다가 어린애들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니까요. 국민학교 학생들이 막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볼펜으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볼펜으로 미끌미끌한 볼펜으로 글씨 쓰다 보니까 한자를 좀 보기 좋게 쓰는데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 남들은 제 글씨 보고 토령체라고도 보고 그러는데 무슨 토론제? 토령체요. 지렁이 글씨체요. 그래도 뭐 보는 데는 보고요. 글자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자, 손바닥 장자를 자서를 분석해본 두 개의 글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밑에 글자는 잘 알다시피 손숫자죠. 사람의 손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이나 점으로 펴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펴냈는데 그 형태가 정경화돼서 손숫자가 되고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는 간략화돼서 이렇게 쓰게 되게 제방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문제는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뭐 오히려상이라고도 하고요, 숭상할상이라고도 하고 그런 글자죠. 오히려상 또는 상이야. 숭상할상자요. 바로 숭상할 때 쓰는 상자인데 이 글자는 사실은 있죠. 이 글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글자예요. 이 글자. 이 글자가 잘 알다시피 향을 향이라는 글자죠. 예. 향을 향이라는 글자인데 글자가 일정한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요. 이 글자가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던 글자예요. 이렇게. 여기 지붕의 이 가장 윗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야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이게 향을 향자의 옛날 글자가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집이고 이게 뭐냐면은 창이죠, 창. 예. 창이요, 창. 창을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요. 집을 짓고 살 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집을 짓고 살면 웬만하면요 다 남양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저 낯선 동네에 가지고 방향을 모를 때에 방향을 쉽게 하는 방법은 대문이 어떤 쪽으로 나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사람이 적고 공간은 넓고 그러니까요. 집을 지을 때 방향을 고려해서 집을 지는데 남향을 향해서 집을 지니까요. 그래서 들고 나는 뭐냐, 사람이 집을 짓고 살 때 들고 나는 방문 같은 경우는 집을 지었으면 방을 들고 나는 방문이 있겠죠. 방문은 남쪽을 향하지만 그 반대쪽의 창은 북쪽을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창이 그냥 창이 아니고 북창이에요, 북창. 자, 북창이 표현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그래서 이 글자가 원래는 북창향자예요, 원래 북창. 근데 사람이
주로 남쪽을 향해서 집을 짓고 살면은 항상 창은 있죠. 이 북창은 북쪽을 향하게 된다고 해서 향하다는 뜻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 그래서 방향을 띨 수 있는 글자인데요. 근데 요 글자가 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사람이 성으로 쓰일 때에. 네, 성성. 네, 그렇죠. 사람이 성으로 쓰일 때. 향하고 상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향이라는 놈이 단모마디면 항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저 힘이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 힘으로 씁니다. 사람이 밥심으로 산다. 팔심이 세다 뭐를 뜻이는 힘자가죠. 저 지방에 가면은 형을 갖다가 성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에서요. 이것도 그러니까 형이 단모마디면 헝이 되고 헝이 성이 되는 식인데 이것도 국유나 일종이에요. 사실은 우리말에서 디귿이 학교 다닐 때 디귿이나 티귿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것이 국유음화라고 배웠는데 이게 국유음이고요. 네. 어떤 글자가 이게 국유음이요. 그러니까 국유음인데 어떤 음이 이음으로 바뀔 때는 국유음화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읒 계열이에요. 그래서 치읒도 더 포함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음이 더해서요. 치읒에서 더해서 시옷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국유음화인데 기역이 지읒이 시읒으로 바뀌거나 시읒이 지읒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도 이음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국유음화 일종이에요. 어떤 음들이 시옷, 지읒, 치읒으로 바뀌면 다 국유음화로 봐야 된다 이게 국유음화 돼가지고 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 상이 된 것은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이라는 것이 상이라는 놈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저 중림칠이냐 옛날 중국에 대나무 숲에서 현자들이 7명이 살았다는 중림칠년에 이런 성을 갖고 이런 이름자를 쓰신 분이 계세요. 이분을 그래서 상수라고 해야 돼. 상수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책 가운데 중림칠연을 설명한 책들을 보면요. 중림칠연을 설명한 책들을 보면 의외로 상수가 아니고 향수라고 쓰는 책들이 많아요. 요 발음을 따서 상수가 아니고 성으로 쓰일 때는 상으로 써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향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림칠연 가운데 한 분이 상수를 향수로 잘못 표기는 책들이 예본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중림칠연 관련돼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 이 사람 이름을 상수로 읽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이걸 상이라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숭상할 상자, 오리 상태에서 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글자가 이 글자에서 음의 역할을 하는데 이 상자가 그 자리에서 상이 됐다고 했는데 이 글자가 조금 전에 썼다가 지웠지만은 이렇게 표현된 글자인데 이 글자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표현된 글자예요. 오이상자 숭상을자는 조금 전에 향을 향자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이획만 양쪽에 이획만 더 추가된 것이 바로 정의화된 글자고 그러니까 향을 향자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인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설문의자에서는 8팔자하고요. 설문의자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은 상은 증려라 서기하라 해놓고 종팔 이렇게 썼어.
제 기억이 제가 기억을 막 이렇게 썼는데 자 우리가 지금 논어를 하고 있는데 논어를 가르치신 분들이 주로 자학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문장공만 가지고 공부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딕테어되게 설명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자를 갖다가 오늘날 일찍증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중유의 사건 그러면 일찍이 있지 않은 사건을 갖다가 뜻하는 말이잖아요. 미중유의 사건. 일찍이 있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그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본의가 일찍이 아니죠 원래. 싫어. 그렇죠. 시루죠 시루. 이 글자 옛날 글자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배웠는데 복사해서 빨리 얘기해 보면은 원래는 시루의 밑바닥을 나타내는 테고 옆면을 나타내는 텐데 나중에 시루라는 게 뭔가를 찌는데 물에다 찌는데 밑에 그릇을 넣고 거기다 물 같은 걸 태워서요. 그 시루 안에다 음식을 찌는 거죠. 뭐 이런 형태에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오늘날의 글자로 쓰게 되는데 이게 그릇 두 개가요. 아래 그릇과 위에 그릇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겹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겹치다. 겹치다, 포개다. 뭐 이런 뜻이 원래는 시루였고 시루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오늘날도 떡시루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은 두 개의 그릇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겹치다, 포기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시루는 나중에 토기와 관련된 글자는 무슨 자를 더 달라 붙인다고요? 기와자를 더 많이 받아 붙여서 시루를 붙인 글자는 사실은 이 글자를 더 붙여서 시루정자가 있다고요. 네. 종교 가운데 증상교가 이 시루정자를 쓴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겹치다, 포기다. 이제 겹친 거 포기하는 건 두 개를 놓고 이루어지는 상황이요.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앞쪽과 관련돼서 일찍이라는 뜻이 나오면서 오늘날 일찍증을 하고 있는 글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겹치다, 포기다 위에 더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더하다. 이게 겹쳐지는 건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상황이잖아요. 포기하는 것도 하나에 하나를 더하는 상황이 그래서 더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더하다의 뜻으로 봐야 돼. 더하는 것이다. 해놓고 서기에 대해서는 좀 풀이가 복잡해지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풀이를 해요. 뭐 바라는 바이다 뭐 이렇게도 표기하고요. 거의 가까울 것이다 뭐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거의 대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기하는데 그 뜻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여기다 초점을 다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8팔자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고 이 향할 향자가 또는 성상자가 의미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요 글자가 보니까 우리 책에도 지금 우리 교재에도 지금 들어 있어요. 교재를 보고 살펴보는데 학습 넘버에 455번 455 학습 번호가 학습 목표가 455번이 몇 페이지냐면 73페이지. 그래요. 73페이지에 있어요. 73페이지. 73페이지면 숭상할 상자는 설문에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더하다. 하는 것이다. 거의 대개하라는 것이다. 더해서 뭔가를 대개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8팔의 뜻을 따랐고 향은 의미다 그랬잖아요. 제가 똑같은 설명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하지만 금문의 숭상할 상자는 북창에 있는 집 향할 향자예요. 지부 지붕이를 덧씌우기 위하여 더한 모양이다. 이게 더하다 이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더한 모양을 나타내는 데서 이 상자는 더하다의 뜻을 지니게 되었고 더하여 높인다하여 높이다 이 뜻을 지니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높이면 소중히 한다고 해서 숭상하다 이 뜻을 지니기도 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원래보다 더하면서 오히려 달라졌다고 해서 오히려 뜻을 지니기도 한다 해놓고 음원 향자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자신의 자에게 덧붙여진
형상상자나 치마상자, 상줄상자, 막불상자처럼 상으로 익힌다 그렇게 풀이해지나지. 자, 그 자료를 참고를 요글자에 대해서요. 요글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자료를 참고하는데 바로 고문자를 통해서 보면은 또 지웠네요. 또 지워졌는데 요게 향할 양자에서 요 부분이 더하는 상황이 지금 더하는 상황. 그 문자학자들이나 뭐 인터넷상에서 이 글자의 설명을 풀이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더하다에 풀이되어 있지 않고 설명자에 따라서 8팔자로 풀이하거나 그 창이라는 것이 집안의 환기를 위해서도 만들어 놓는데요. 옛날 조선시대 열악한 시절에 집안에서 음식 같은 거 넣으면 연기가 생기고 연기를 빠져나가는 그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갖다가 표현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유일하게요. 제 설명을 그대로 저와 똑같은 설명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책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지붕을 더하는 상황으로 보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조금 전에 있어요. 집을 짓고 살다 보면은 지붕이 이 노출되어 있는 지붕이 잘 헐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 옛날 초가집 아니에요? 초가집이 볕단을 이어가지고요. 얹는 건데 그 볕단이 삭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지푸라기를 더하고 그러다가 너무 이제 두꺼워지면은 헐어내요. 헐어내는데 저 어려서 아주 어린 때 기억인데요. 저희 집에 초가집이 이렇게 사랑방이 초가집이 있었는데 초가집을 헐어내니까 거기서 군뱅이들이 막 많이 나오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뱅이도 먹잖아요. 헐어내고 이제 기와를 넣었는데 그때 막 군뱅이들이 지금 지푸락 속이에요. 지붕에 초가집 이렇게 돼 있는 속에 막 군뱅이들이 많이 나오는 군뱅이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헐어내기 전에는 이렇게 더해서요. 더해서 뭐 물이 새는 걸 막는다든지 하는 거죠. 또 뭐 너와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와집도 나무 껍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나무 껍데기라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이제 딱딱하니까요. 나무 껍데기 같은 걸 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덧대고 뭐 하는 식인데 뭐 그런 상황을 표현했다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 더하다의 뜻에서 숭상하다나 오히려 이 뜻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 글자는 자료에서도 보듯이요. 자료에서 보듯이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저 이번 만편이에요. 그런 글자로서 조개 패자가 달라붙으면은 오히려 상자, 숭상을 상자가 음의 역할을 하면서 조개 패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재물과 관련돼 있죠. 조개 패자는 잘한 일을 하면요 칭찬만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칭찬할 때 찬자가 뭐 이 말씀 원자를 써서 칭찬한다는 뜻이 이루어지지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거기에 보상이 따르는데 좋은 재물 같은 걸 덧붙이면서 상 준다 이거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등상 받으면은 우등상의 상인데요. 우등상 받으면은 상장만 주는 게 아니고 노트 같은 것도 주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은 졸업식을 때 보면은 3년 뭐 우등상 이런 식으로 주면은 사전 줘 사전. 나 우등상 못 받아봤어요. 사전. 노트 받은 기억은 있어요 그러면? 노트 받은 기억이 있겠지. 왜 그러냐면 상이라는 게 공부만 잘해서 주는 게 아니야. 운동 잘해서 주잖아. 운동 옛날. 교수님 공부 잘해서 받은 상입니다. 그래요? 예. 운동 옛날 저 달리기 같은 거 잘해도 연필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 줄 때 보면은 그 사전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거 그 사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사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그 사전이 업자들이 이렇게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엉터리 사진이에요. 막 틀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업자들이 막 싸게 이렇게
같은 거 주라고 학교 재정이 안 좋으니까 여러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상을 줄 때 상품을 주면 학교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그냥 사전을 막 조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싸게 이렇게 학교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그런 사진을 보니까 잘못된 건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은 자랑스럽게 딱 한쪽에다가 딱 두고요. 우등상이라고 표시도 돼 있고 그러니까요. 딱 주고 이제 제대로 된 사진을 사서 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간에 우등상을 때 쓰인 글자고 요 글자가 다시 사람이 이렇게 달라붙어 쓰이면요. 이번에는 상줄상자가 그대로 음역하는데 사람이 달라붙었는데 어떤 재물을 갖다가 빌려서 갚아야 될 사람 관련해서 갚을상자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상을 때 쓰이는 상자, 배상을 때 쓰이는 글자예요. 보상, 배상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인데 요 두 개에다가 앞에다가 붙일 때에 손해보상,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네. 또 지금 갑자기 설명을 나오니까 손실보상. 그렇죠. 이게 손해보상은 손실보상이라고 해야 돼. 이게 해를 끼쳤으면 그게 물어줘야 되니까 물어줄 배자를 써야 되는데 이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손실이 나면 그때는 보상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손실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갚아준다고 해서 보상을 쓰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조금 전에도 잠깐 헷갈렸는데 우리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요 해결했는데 예전에 이것도 손해보상이라고 했어요. 옛날. 이걸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손해보상, 손해배상 이렇게 설명했다 이거예요.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손해배상만. 네. 근데 이걸 고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요걸 좀 보면 보상배상인데 제가 대학 특강을 다니면서 한 2년 넘게 한 매주마다요 2-3명의 학생들을 놓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수업을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그 수업 시간에 손해보상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손실보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거 얘기해주고 가더라니까요. 저한테 조용히 와서 그래서 이거 학생 고맙네요. 그거 학생한테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손해배상은 불법적인 상황이에요. 불법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해를 입었을 때에 배상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라에서 합법적이지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속도로 같은 걸 내가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땅에다 농사를 짓 건데 나라에서 고속도로 같은 걸 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일부를 갖다가 수용을 해야 돼.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 땅이 들어갔더니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손실보상이야. 손실? 네. 손실보상이요. 손실? 나라? 그렇죠. 이게 합법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룬 것이 있을 때 그걸 보상해 준 것이 바로 손실보상이라고. 네. 근데 이거 불법적인 거라고요. 네네. 네, 이건 합법적인 거, 이거 불법적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네. 일단 그 생각이 많이 나와서 그걸 들어서 설명해봤고요. 보상 배상을 뜰 수 있는 상자고요. 그 다음에 음역하는 글자로서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는데요. 자, 오일 상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 수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수건 글자가 달라뜨면 배포자나 비단백자에서 할 뜻이 옷감과 관련되어 있죠. 배로 만든 옷감, 비단 같은 것을 맡은 옷감인데 그런 옷감을 만든 원래는 치마예요. 치마 상자예요. 원래 치마 상자. 근데 오늘 치마 상자라고 오지 않죠? 항상상이라고 오죠? 네.
원래 옛날 사람들이 복식이 원래 뭐 우리가 저 뭐 성경에서 나왔지 아담과 이브가 원래는 벗고 살다가 저 아담스의 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저 목젖이 남자들이 목젖이 있는 것이 그 사과를 삼키다가 그 걸렸다고 그래서 목젖을 갖다가 아담스의 풀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건 성경의 얘기고 내 인류는 이제 추위 같은 걸 매기 위해서 나뭇잎이나 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살을 먹고 가죽 같은 걸 둘러썼어요. 그 아이들 우리 어른들 판초우이나 아이들 뭐라고 그래 이렇게 철에다가 이 가운데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망토라고 그런가요? 예, 망토 같은 식으로 해서 그냥 염였죠. 이제 거기다 씌워 이렇게 염했는데 그냥 상의만 있었던 거예요. 상의. 그러다가 상의가 짧아지면서 그러니까 오두자를 놓고 보면 오두자가 이게 오늘날 옷 틀 때 이 옷은 위아래 옷을 다 합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의식주의 의자가 위옷 아래옷 구분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짝적으로 보면 이건 위도시예요, 우도시예요. 위도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도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우도수로 봐요. 위도과 우도는 뭐냐면 이것도요. 우리말에서 위 또는 윗 또는 웃 이것을 세 개를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웃부터 얘기해보면 위부터 위부터 얘기하면은 이 뒤에 나온 말이 경음화되거나 격음화되면은 위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윗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격음화된 말의 칙 같은 게 되는 위층이라든지 위층 또는 된소리화 될 때는 위에 있는 땅 땅 마땅치 않은데 된소리화 되는 건 뭐가 있을까? 격음화 되는 그러니까 쌍디읒이나 뭐 쌍디읒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쌍디읒이 윗짝? 위쪽 그렇죠. 위쪽 이런 때만 위를 쓰고요. 경음화되거나 격음화되는 말이 아닌 경우에는 윗을 쓰는데 옷 같은 경우는 위도시요. 위도. 근데 이 위는 뭐냐면 아래가 있을 때예요. 아래 옷의 아래고 상대가 됐을 때 위를 쓰고 그 다음에 요것은 상대가 없을 때예요. 아래라는 말이 상대가 없을 때인데 우리가 사람 있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을 놓고 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윗사람이 돼야 돼. 윗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보면 위아래가 다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른 있죠. 어른은 아랫어른이 없잖아요. 이때는 웃을 써야 되고 없을 때는 웃을 써야 되는데 없을 때는 위아래가 없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래가 없을 때는 웃을 쓰고 아래가 있을 때는 윗을 쓰는데 그 윗도 격음화되거나 경음화됐을 때는 그냥 시옷을 안 붙이고 쓴다고. 네. 위는 뒤에 오는 말의 초성이 된소리가 되거나 거센소리가 됐을 때만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아래가 있을 때는 윗을 쓰고 아래가 없을 때는 웃을 쓴다고. 그러면 여기서 있는 요 웃옷은 아까 무슨 말은 망토 같은 형태의 옷이에요. 판초 같은 옷을 말하고 코트 같은 형태의 옷을 말하는 거이고 그 다음 윗옷은 아래 옷이 분명히 있는 거야. 상의를 말하는 거야. 상의. 그러니까 이건 상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오두자 이것은 상의냐 하의냐 상의가 있는 옷이냐 아니면은 상의가 없는 웃옷이냐를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웃옷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 글자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글자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요. 길게 이렇게 옷석 부분이 옷깃 부분이고 옷석 부분이 길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 그런데 최초 인류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그렇죠. 아래 옷이 없이 길다란 짐승 같은 걸 잡아가지고 가죽을 걸쳐서 그냥 길게 입었어. 길게 입다가 그게 이제 길게 입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하는데 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상의가 어떻게 무도시의 길이가 위로 올라가. 짧아져. 길게 늘어진 형태가 짧아지면서 그러면 아래를 반대 아래 옷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짧아지면서 우도시 생긴 거지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게 상대되는 아래 옷이 생겨. 얘기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본래는 원피스 형태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옛날 사람들이 최초의 옷은 원피스 형태인데 그게 이제 우려 자꾸 아랫단이 윗단 올라가면서 상이 무도수로 바뀐다니까. 그러자 이제 반대로 이제 아래 옷이 필요하니까 아래 옷도 생기는 거지. 그 아래 옷이 이제 치마야, 치마. 아래 옷이 치마예요. 저 스코틀랜드 민속 옷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남자들도 치마를 입었어요. 바지라는 복식은 그 기마민족들의 복식이에요. 기마민족들이 말 같은 걸 탈 때 치마를 입고 타면 바람이 숭숭 막 들어오고 추운 때 타면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민 상태의 바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는 이 주머니를 갖다 호주머니라고 할 때 호자가 오랑캐 호자를 쓰는 이유가 오랑캐들이 기마민족과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할 줄 몰랐는데 엉뚱한 쪽으로 지금 새끼로 빠졌는데 최초의 옷은 우도시 있다가 그 다음에 위도시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위도시 생기면서요. 위도시 생기면서 그 상대가 되는 아래 옷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게 그 아래 옷이 치마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추위로부터 몸을 보거나 또는 부끄러움 때문에도 옷을 입고 그러는데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여름에는 벗고 살 수 있어요. 옷감이 없으면은 겨울에는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추우니까. 근데 춥고 살다가 더운 여름에 되면 벗을 수 있는데 벗어도 부끄러움을 가리는 아래 옷은 안 벗고 윗옷은 벗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옷은 어떻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계속 입을 수밖에 없어 항상. 그래서 이게 아래 옷과 관련돼 가지고 항상이라는 뜻이 나온 항상 상태가 쓰이자 치마를 나타낸 글자는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당신 치마상으로 써라 이거죠.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항상상으로 써라 이거죠. 치마상을 나타낸 글자는 오드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요. 네. 다시 새롭게 여기서 분화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원래 치마를 뜻지만 항상으로 쓰이자 치마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렇게 쓰는데 조금 전에 오드자가 위도시 있을 수 있고 우도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대가 되는 이것이 우도시죠. 위도시 의상을 뜻하는 의상이란 말에 이것은 위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젊은 여자의 복식이 노고홍상이에요. 노고홍상. 16가지 전후의 여자들의 옷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간에는 이 붉은 옷감이요. 붉은 옷감이 귀한 사람들만 입었던 옷인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간이 처자들한테도 허용을 해주는데 그래서 노고홍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노고홍상이 글자가 푸른 윗옷에 붉은 아래 옷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때 젊었을 때를 입는 옷이 그렇죠. 이게 젊은 여자의 복식이에요. 그래서 저 젊은 여자의 영정과 관련된 춘향이나 논개 이런 영정에 보면 꼭 푸른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갖다 입는 형태로 이렇게 영정이 꾸며지잖아요. 네. 영정이 꾸며지고 이 붉은 것이 굉장히 귀한 옷감이라고 하는데 크게 붉은 걸 갖다 대홍이라고 해요. 대홍. 대홍이도 중국말에 이게 다 비슷하게 우리말로 이제 중국은 따지만 우리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바로 대홍치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홍. 원래 큰 대자 그러니까 대홍에서 다홍이라는 이 몸이 하나 착력된 거예요. 그래서 다홍치마가
바로 대웅에서 나왔는데 이게 조금 전에 젊은 여자의 복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면 젊은 여자를 원한다 그 얘기가 돼요. 남자의 비겁한 속성이 글자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이왕이면 영계다 이거 영계. 영계 그런데 영계도 원래는 연할 연자예요. 연한다기 산란이 시작되기 전에 닭. 알 낳기 전에 닭을 갖다가 연계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연계. 그 연계가 니은이 비음이 일어나면서 영계라고 불렸는데 그 영명의 영어의 영어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연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연계도. 다홍치마도 대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연계나 다홍치마라는 말이 남자들 비겁한 속성이 숨어있는 말이라고. 비겁해요. 본능인데. 본능이냐고 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도 젊은 남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 아 진짜 연계가 이런. 자, 물뿌리 흩어지네. 인간은 종종 유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가능성이 크니까 젊을수록 종족 유지 본능을 실현시키는데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만은 근데 그런 종족 유지 본능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본능이 또 그 말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또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바로 맞불 상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맛있을지라는 글자예요. 이게 비수비라고 하지만 원래는 숟가락을 뜻하는 글자예요. 숟가락 시자인데 나중에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오를 시자를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숟가락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원래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숟가락 형태와 비슷한 비수를 나타내면서 비수비라고 보고 있는 글자인데 원래는 숟가락 관련되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건 밥그릇의 형태라고 보면 돼요. 아까부터 시루종자에서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 밑에 이렇게 그릇의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릇의 형태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 그릇 속에 음식을 떠서요. 숟가락을 떠서 맛을 보는 상황에서 맛있을지라는 글자 이게 원래 맛있을지 지자인데 맛있다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요. 맛이라는 것이 느낌에 그래서 뜻지라고 돼 뜻지. 맛있다는 생각, 맛있다는 뜻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오늘날 뭐 치즈가 뭐냐 할 때 뜻지자로 오늘날 흔히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맛있다고 이게 본의가 맛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맛보다는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이 상자가 그대로 음역하면서요. 이 글자가 맛볼 상자가 되는 이유가 이게 맛 있다는 뜻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 거죠. 와신상담을 때 쓰는 글자죠. 와신상담이요. 예. 우리 오랑 붙여놓고 오왕 붙여오고 뭐 뗄나무에서 자기도 오고 뭐 쓸개 맛을 보기도 오고 뭐 그러면서요. 이루어진 사자성어인 이 와신상담의 상자가 바로 이 맛볼 상자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또 있는데요. 예법 되는데요. 그 음역하는 글자로서 이게 상, 장, 창 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상, 장, 창 이렇게 되는데 국외어만 반적이라면 디귿이나 티읕으로 바뀌니까 당이나 탕이 될 수 있는데 당으로 쓰이는 글자. 이런 글자들이 다 당이. 이런 글자들이 다. 자, 당원당인데 흙토자가인데 흙이 높게 쌓인 곳에 있는 집을 뜻하는 글자예요. 집. 흙토자에 의해서 뜻이는데 높은 흙이 높게 쌓여 있는 곳에 있는 집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게 집당이에요. 집당.
집당자고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집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교회당. 그렇죠. 언덕 위에 교회당과 같은 그 집이요. 교회당에 기도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천당. 그렇죠. 하늘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하늘의 집과 관련된 천당, 예술의 전당. 저 옛날에 향교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고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어져요. 그 향교의 그 공부는 명륜당 뭐 이런 것들. 예. 서당 할 때 쓰는 당자예요. 강당도 예. 강당을 뜻하는 거죠. 예. 강당 그냥 강당. 그러니까 강당이요, 강당. 예. 강당이라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이에요. 높은 곳에. 이게 서당을 뜻하는 당인데 우리가 오늘날 서당이 오늘날 학교되잖아요. 학교. 초등학교나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는 걸 학교오고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교오죠. 등자 학교는 내려오다의 학자고 등자는 오를 등자의 등자인데 학교가 집오고 높이가 거의 똑같은 사이인데 요즘에는 그냥 아파트 옆에 학교 있으니까 올라갈 곳이 없잖아. 근데 학교 가는 걸 오를 등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옛날 학교인 서당과 관련됐다고 봐야 돼.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야. 등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면 혼자는 집에 가라 그러면 내려와야 되잖아 집으로. 그게 등교 학교도 그런 상황과 관련돼 있어요. 오늘날 학교 생각하지 말고 옛날 학교로 생각했는데 옛날 학교는 서당이잖아. 서당이 높은 곳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교 학교를 쓰는 거죠. 자, 글때 쓰이는 집당자고요. 서당을 때 쓰이는 당자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밭전자가 되는데 밭이라는 게 모든 땅이 다 내 밭일 수가 없어요. 내 농토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농토가 있고 나의 농토가 이렇게 있겠죠. 상대 농토가 있고 이게 딱 밭에 농토가 두 개가 딱 들어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마주오고 들어맞는 거예요 지금. 이 글자의 뜻을 마땅할 땅이라고 하는데 이 마땅할 땅자가 동의가 중복이 된 복합어예요. 동의 중복이 복합어예요. 이게 마땅하다의 마가 들이맞다의 마가 맞다의 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자도 내냐 이 당자예요. 맞다하고 당하다의 뜻인데 당이 바로 땅으로 바뀐 거예요. 경험화돼서 땅으로 들어맞는 거예요. 서로 지금 마땅이라는 말 이게 우리가 뭐냐면 온전하다의 전자가 온전전자거든. 이게 온전전자의 뜻과 관련 있어. 굳건하다 할 때 건자가 굳셀건자야. 거기 굳셀건자 건자 건자의 뜻은 이 글자가 또 갖고 있어요. 굳세다의 굳과 굳셀 건자. 이 굳세다의 굳과 이 굳셀 건자의 굳이 서로 같은 뜻이잖아 지금. 이 동의가 중복된 거라고. 온전도 마찬가지고 이거 온전할 전자인데 거기다 다시 오늘 다시 붙였잖아. 이게 쉬운 말 역전아 또 같은 패턴의 말이라고 이게. 네, 알겠습니다. 두 개의 말이 똑같은 말이 지금 달라붙었는데 그 땅이 지금 서로 딱 들이맞고 있는 사이에 적당하게 딱 들이맞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 마땅할 땅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무룩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거무룩자인데 선명치 못한 색과 관련 검은 뜻이 밝지 못한 색이잖아요. 그 선명치 못한 색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옛날 그 편제 단위로 쓰였어요. 500가구가 사는 그런 마을의 편제 단위로 쓰였어. 500가구가 사는 500가구를 뜻하는 말로 이 글자가 빌어 쓰면서 500가구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져서 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리라는 뜻이 나와요. 무리는 자기 뜻과는 자기 본래의 뜻은 검은 흑자와 관련된 선명치 못한 색깔인데 이게 어떤 지역과 관련돼 가지고 편제 단위로 쓰이면서 그 500가구를 나타내는 데 쓰이다 보니까 무리당자가 되고요. 이 글자는 해당할 때 쓰는 당자예요. 아빠
하나. 이게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우리 예전에도 그랬지 이 글자가 잣나무도 뜻하지만 측근나무도 쓰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도 뭐이죠? 팥배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아가이라고. 그렇죠. 아가이 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산사나무를 뜻하기도 하고 뭐 돌배. 아가이가 돌배라고 생각하는데 아기배 조그만 아가이라는 말이 조그만 배와 관련돼서 애기배를 뜻하는 말이 아가이 나무 뭐 산사나무 삼배. 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글자인데 이제 꽃이나 열매들 있잖아요. 해당화 열매 이런 것들이 꼭 아기배 이름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 그래가지고 해당화에다 이 글자를 붙여서 쓴다니까요. 근데 이 부르는 명칭이 많아. 팥배나무 당이라고도 하고 뭐 아가이나무 당이라고도 하고 뭐 산사나무 당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 글자예요. 네. 자, 근데 해동화 때문에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탱으로 쓰인 글자도 있어요. 당이 탕으로 바뀌는데 의미 하나가 더 추가돼가 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금약자를 쓰면은 탱으로 바뀌어. 탱. 어금약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뭐 지탱하다 버티다 뭐 이런 뜻을 지닌 글자예요. 버틸 때 뭐 또 지탱할 때 있는데 어금니가 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가 느끼해. 어금니가 사람이 삶을 버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어금니 사람의 어금니 저작을 위해서 있는 건데 어금니가 없어지면 저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어금니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치과 의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집에 텔레비전 없죠. DMB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DMB에서 그 어금니 가운데서도 1번 어금니 그러니까 어금니가 소고치 대고치로 이렇게 나눠져요. 소고치 대고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소고치 가운데 1번 소고치 1번 소고치가 그렇게 중요하대. 그리고 송곳니하고 송곳니 막걸리 옆에 있는 어금니가 1번 소고치야.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씹고 그러는데 그 두 개가 지금 살아있어. 제가 그 안쪽에 2번 소고치나 1번 대구치 2번 대구치 다 빠져서 없어. 사랑니도 빠져서 없고 사랑니는 3번 대구치예요. 어금니가 한쪽에만 한쪽 위쪽 부분에 아래쪽 5개가 있어. 1번 소고치 2번 소고치 그 다음에 1번 대구치 2번 대구치 3번 대구치가 사랑니야. 근데 제가 왼쪽 송곳니하고 1번 소고치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나마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 그걸 버티고 있어 지금. 그 2번 대구치하고 3번 대구치 임플란트 하십시오. 하나는 있어. 아주 옛날에 한 7, 8년 전에 했던 어금니인데 아래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대학교 졸업을 후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볼까 지금. 이빨 다 박았어요. 거시기 알아봤어요. 틀리 알아봤어요. 틀리 불편해요. 못해요. 자, 근데 요 글자를 갖다가요. 버틸 땡자를 손을 쓸 자가 되는 제방변을 써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외려 지탱하다 할 때 쓴 땡자를 이 글자보다 이 글자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또 더 많이 쓰는 것은 요 글자를 음역 글자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손바닥 장자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버틴다는 뜻이 그럴 때. 지금 장으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제 손숫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장으로 쓰이면서 손숫자에서 손바닥 자인데 뭐 장악한다든지 장갑이라든지 장풍이라든지 또는 뭐 선인장을 때 쓰는 장자도 글자예요. 선인장 신선의 손바닥처럼 이 가시가 막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화분에 신선의 손바닥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해가지고 선인장 할 때 쓰는 장자가 이 글자를 쓰는데 그 장자를 여기다 붙여놨네요. 자, 그 다음에 높일 창자도 있어요. 높일 창자 이렇게 해가지고 창이요. 다 거쳐서 높이는 거죠. 높일 창자인데 이게 어디 쓰이는 글자는 아닌데 왜 이 글자 쓰면 여기다가 지범자를 대면 헛간 창자가 돼요. 병기창이라든지 뭐
보이죠? 저 기지창 뭐 이런데요. 예. 헛간창. 자,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들이 다 이 저 오리연성자, 송상을자. 그 글자는 향할 양자, 성상자가 다시 바탕이 돼서 의미 역할을 하고 있지만요. 다 줄줄이 사자점 엮어서 가족처럼 알아둬야 될 글자들이. 자, 향할 양 또는 성상이라는 글자를 바탕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일여상, 숭상을상자인데 오일여상, 숭상을상자는 다시 상률상, 갑풀상, 그 다음에 항상상, 치마상, 맞불상, 그 다음에 집당, 그 다음에 마땅할 땅, 무리당, 그 다음에 팥배나무당, 지탕할탱, 노필창, 헛간창, 그 다음에 손바닥장 이런 글자에서 의미역할을 합니다. 사실. 네.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불사를 제대로 다 대부분요 불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이해한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향할 양자하고 오일의상자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 손바닥장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요. 저 신춘한자 다 끝났으니까 빨리요. 빨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쉬었다가 하나 나중에 쉬는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끊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